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월과 자월 그리고 축월의 정화용시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내용이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2일이고요. 밤 시간입니다. 빗소리가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밖에 나가 보면은 밤새 내린 비에 나뭇잎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떨어져 있겠죠, 그죠? 비가 좀 많이 왔으니까요. 가을비가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뭐 유독 가을을 좀 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무릎이 시려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조금 좀 그렇죠. 기분이 약간 그런 기분들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이번 사주는 그러니까 온통 다 이렇게 금수잖아요. 해월에 개해, 개해, 해해, 천간에 신금, 정화 하나만 이렇게 있죠. 네 편이 없어요. 정화편이 없고 다 수인데요. 이런 사주를 수에 종했다라고 하는데 정화 입장에서는 수가 관성이죠. 근데 천간으로 보통 격에서는 보이니까 천간에 투출해 있는 이 개수가 정화 입장에서는 편관 칠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종살격에 해당이 되죠. 종살격이 귀격이에요. 그러니까 귀격인데 종살하면은 어쨌든 신강살강으로 봐요. 종살격이면.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지지가 삼합일 때도 좋지만은 동합 중에서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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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 이렇게 해수가 3개일 경우, 3개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동합일 경우에는 해수하고 인목도 3개 이상일 경우에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동합 중에서는 해수 3개, 인목 3개를 되게 좋게 쳐주는데요. 이유는 예전 그 고법 당사주에서 해수가 3개다라고 하면은 해수 자체가 이제 뭐 선도의 글자이기도 하고 해수가 해수성이라고 해서 어쨌든 식복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글자이지 않습니까? 식복도 있고 뭐 수명성도 길다, 건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래서 해수가 3개일 경우에는 어쨌든 귀가 있다라고 보시죠. 조금 이 사주가 뭐 2%좀 부족한 부분은 천간으로 이 살되는 글자가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2위가 투출해 돼 있죠. 보통 하나가 투출해 있을 경우가 더 좋은데 이렇게 2위가 투출해 있다라고 하면은 우스갯소리로 배 하나에 선장이 2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견이 좀 나눠질 수도 있고 한 곳에가 좀 해야 되는데 양쪽으로 어쨌든 뭐 보험을 들어놓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약간 본인의 집중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나눠진다. 한 곳에 올인하는 게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래도 종살격에 좋은 사주가 돼요. 이 사주가. 자, 그렇게 되시고 두 번째 사주 같은 경우는 자평진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해월의 정화지만은 양옆에 묘목과 미토가 있어서 해묘미 삼합이 되죠. 그죠? 술토라는 이 글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가 해묘비 목국의 천간으로
을목을 띄었기 때문에 이사주는 정화 접신도 돼 있고요. 약하지 않은 사주가 되겠고요. 해묘미 목이 있어 신강한 사주가 되죠. 약하지 않은 사주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주는 목이 병이고 금이 용신이 되겠죠. 그죠? 경금을 용신으로 본다. 그래서 경금이 용신인데 천간으로는 수운도 좋아요. 왜냐면은 화극금 당하는 그런 부분을 수가 막아주기 때문에 수도 좋다. 그렇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인해합이 돼 있죠. 해월에 정하지만은 인해합이 돼 있고 합이 돼 있지만은 해월에 천간으로 금수가 이렇게 떠 있고 또 해수가 또 있네요. 사화가 해수 옆에 사이에서 좀 무력하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해수는 이렇게 인해합으로 좀 묶어져서 사화의 운신의 폭이 좀 넓어졌는데요. 어쨌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물이 많기 때문에 이 물을 막기 위해서 사중에 있는 사화를 쓰기도 하고 사중에 있는 무토를 쓸 것인가 아니면 인해한목의 목을 쓸 것인가를 보았을 때 그 천간에 투출해 있는 것을 일선으로 이제 용신을 쓰는데 어쨌든 사중에 무토도 없고 인중의 간목, 해중의 간목도 천간에 투출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장간에 있는 글자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 목의 글자를 쓰게 되는데 이 사주는 이 수를 토로 막기보다는 사중에 있는 무토로 막기보다는 이 해중에 있는 간목,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 그러니까 인중에 있는 간목이 더 좋죠.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 관인상생하는 그런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중의 간목이 용신이고 간목이 용신인데 오운에 사망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오운에 오대운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오대운이 되겠죠. 그죠? 용신이 오대운에 사망을 하게 된 경우는 가보가 사지인데 그러니까 세운에서 또 잔연이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대운 또 잔연이 오죠. 그죠? 세운에 잔연이 오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욕사충이다라고 해서 세운에서 또 잔연이 오면은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죠. 염장의 물상에 그런 걸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신, 나의 인수, 내가 인수인 간목에 의지할 때 내 용신이 욕사충에 걸릴 경우 수명성하고도 관계가 되죠. 이 사주는 해월에 정하지만은 해묘목이 되었고 이렇게 묘술합화도 하네요. 천간으로 비견 정화가 떠 있어서 이 사주는 불약인 사주가 되죠. 약하지 않다. 약하지 않으면 금수용신으로 가죠. 그죠? 금수용신으로 간다. 천간으로 보면은 경금, 재성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 경대운의 회원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는 해월에 정하지만은 이렇게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정화가 또 첩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약하지 않죠. 약하지 않은데 이렇게 월지편 3개는 또 그러니까 월지편이 3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수도 첩시 공엽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 편관, 칠살, 개수도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나도 약하지 않고 살도 강하다. 그래서 신강살강이 되죠. 신강살강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해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복이 인성이 용신이다. 책에서는 신강에서 인왕 살고, 그러니까 인성이 왕하고 살이 약하다라고 해서 개수를 용신으로 잡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신강살강의 살인상생으로 간목, 복이 용신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중의 간목을 용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에서도 그렇게 쓰는 게 맞고요.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주도 역시 그러니까 천간으로 떠 있는 이 편관 개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이 개수 편관이 3개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는 이제 탐색만극이기 때문에 수생목으로 흐르고 이 개수도 수생목으로 흐르네요. 그리고 해묘 목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신강살강에 어쨌든 이 사주도 역시 해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뭐 대학사를 지냈고 신강살강이면은 그러니까 위권이 있어요. 위권 카리스마 있는 사주다. 그래서 뭐 학사도 지냈지만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고 날카롭고 냉철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위권도 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해월의 정화인데 글자가 보니까 정화 비견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금이고 토인데 또 축토하고 진토가 있어서 음이 강하죠. 그죠? 음이 강하죠. 금수가 강하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해중에 있는 간목, 지장간을 쓰죠. 그러니까 정화의 진신인 간목을 쓴다. 그러니까 경금은 이 천간으로 이 목이 올 때, 간목이 올 때 벽갑 인정을 잘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청나라 인종의 명이고 동방운, 그러니까 정해, 그 다음에 무자, 기축, 경인신묘운에 동방운에 25년 동안 재위하다가 신운에 사망하연 그런 청나라 인종의 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해미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해미 목국을 이루고 천간으로 을목이 떴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화도 접신이 돼 있죠. 불약인 사주가 되겠고 내가 약하지 않으니까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 이 사주가 그러면 재관이 용신인데 신대운 임진년 그렇죠. 금수운에 진사 상서에 이르고 상서에 이르렀고 사대운에 사망한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사대운에 사망을 하였다라고 보면은 이 신금 입장에서 용신이 되는 신금 입장에서 신에는 욕이고 신사는 사지가 되죠. 그래서 내 용신에 되는 글자가 이렇게 욕사충에 이렇게 걸릴 때도 문제가 된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합이 되죠. 오미에 병화 떴고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뭐 신강한 사주가 되겠고 신금을 어떻게 쓰느냐
금, 재관을 용신으로 쓰느냐 아니면은 신금을 화급금 당해서 신금을 못 쓰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신금이 뿌리가 없어서 버리고 종간격인 사주가 되었고 남방운의 교육 정장에 오른 그런 사주였네요. 그죠? 그래서 운이 그러니까 역행을 하죠. 그러니까 음년에 태어나서 신해에서 그리고 경술 이렇게 가죠. 기유, 무신, 정미, 병호 이렇게 되는데 정미, 병호 이 운에 더 높이 승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해월에 정하고 봐도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임목밖에 없고 이렇게 천간으로 보면은 칠살이 있는데 요 무토가 있네요. 무토가. 그러면은 이 사주가 내가 약하니까 여기 인해한목하는 이 인중에 있는 간목을 쓰냐. 그런데 어쨌든 급한 거 먼저 써야 되죠. 그러니까 개수가 칠살이 나를 극하니까 무토를 먼저 쓰게 되죠. 그죠? 무토가 용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 주는 그 글자를 용신으로 잡게 돼요. 그래서 금수가 많아 이 개수 편관을 해결해 주는 글자 무토로 제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토가 용신이 되겠고 인중에 있는 병화는 그러니까 희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제도까지 이룬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 다음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목화운에 화운에 토를 화생토 해줘가지고 용신이 살아나면서 더 출세를 하게 된 그런 사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해미목에 어쨌든 위에서 한 사주랑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신강살강에 살인상생 하냐 아니면은 이 사주는 식상제살 하였네요. 그죠? 식상제살 사중에 있는 무토를 용신으로 본 사주가 있는데 제살운으로 흘러서 귀격. 그러니까 내가 위권이 있죠. 신강살강의 살인상생도 마찬가지지만 신강살강의 식상제살도 역시 위권이 있죠. 그래서 제사라는 운으로 올라서 귀격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사주가 이렇게 목국이 있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간목도 천간으로 올 때에는 살인상생으로 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해월에 정화 이렇게 사화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 사주는 약하죠. 그래서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그죠? 이 사주가 을목용신인데요. 고초 인등격이라고 적어놨는데 어쨌든 밤 시간이잖아요. 밤 시간에 정화 있고 을목이 있고 이 을목이 있을 때 사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을목 고초를 사화가 말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밤 시간에 이렇게 그 고초의 인등격을 잡을 때에는 보통 겨울이 아니라 신유월에
신유월일 때, 그러니까 신유월 위주로 그렇게 보죠. 그래서 가을 하늘에 뭐 불꽃놀이, 폭죽이 이렇게 빵빵 터지는 그런 별빛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니까 폭죽, 불꽃놀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겨울보다는 신월과 유월을 고초 있는 격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사주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을목을 용신으로 본다. 그러니까 예쁜 사주가 되죠. 고쳐 있는 격들이. 자, 이 사주는 어떻죠? 이렇게 편관, 개수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쓴다. 신강살강은 아니죠. 그냥 살인상생 명이다. 그러니까 해중에 있는 인성, 간목을 용신으로 쓴다. 내가 심각하진 않죠.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해묘에 을목이 떴죠. 그죠? 간목도 있죠. 그러면은 묘진의 간목이다. 내가 약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사주로 재관을 용신으로 보죠.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본다. 이 사주가 좀 격이 낮은 이유는 경금이 없어서, 약신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월의 정화죠. 자월의 정화이고, 이 사주는 자묘형의 술자가 있네요. 자월에 금이 떴지만은 온통 천간으로 겁재들이 있고요. 지지에도 역시 오화가 있네요. 그래서 이사주가 묘수를 압도하고, 그래서 이사주가 화가 많죠. 그래서 화가 많아서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 재관을 용신으로 쓰고, 재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갑대운에 발전했대요. 그죠? 갑대운에 발전했다. 오대운엔 망하고 미대운에는 사망하였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주가 갑대운에 발전한 이유는 벽갑인 적 있나요? 운을 따져보면은 경술, 경자에서부터 가죠.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진으로 왔네요. 그죠? 갑대운이 지지에 진토를 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대운에 발전하고 오대운에 어쨌든 좌우충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오대운에 그러니까 그 용신인데, 재관이 용신인데 이 경금 역시 오대운이면 욕사충이 걸려요. 그러니까 경자사지의 경호 6이면은 경금 역시 오대운의 욕사충에 걸린다. 미대운에는 역시 경금은 이 사주에서 경금의 의지처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토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경금이 의지처가 유일한 의지처인데 수에 의지하는데 자수가 와서 토국수 잠이천을 해버리면은 어쨌든 내 경금은 의지처를 잃고 그러니까 재성이 이렇게 없어지죠. 그죠? 재성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도 수명성하고 관계가 되죠. 내 용신이 무력해질 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자월, 신자, 유, 해, 온통 음이죠. 신금, 경금. 그래서 이 사주는 차갑다. 차갑기 때문에 정화의 진신은 해중에 있는 간목을 쓴다. 어쨌든 해중에 있는 간목을 쓰는데
금이 병이다. 벽갑 인정을 해주는 금이 병이다. 금생수. 신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천간에 있는 경금은 금생수를 바로 해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벽갑 인정으로 쓸 수 있겠지만은 이 금이 아니라 이 금이 병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자축월, 그러니까 어쨌든 해월과 자월 좀 알아봤고, 자월 이어서 축월까지 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끊고 다음 시간에 자월 축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비 오고 난 뒤 날씨가 많이 차가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